차라리 빨리 죽어줘. 난 보험금만 받으면 돼.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남편 장성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뜰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한 지 일주일째였죠. 성우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그래도 부인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성우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너도 알잖아.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저는 충격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성우와 지연이라는 여자가 제 앞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험금이 얼마나 나와요? 13억이야. 생명보험에 상해보험까지 합쳐서. 헉, 13억이요. 그럼 우리 헬스장 프랜차이즈까지 할 수 있겠네요. 그래,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조금만 더. 저는 정미란입니다. 올해 58세고요. 대전에서 살고 있어요. 3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5년 전에 조기 퇴직했습니다. 그 후로는 남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일을 도우며 살아왔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그래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용기 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 당일을 떠올려 봅니다. 평소처럼 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트럭이 달려들었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도 이상했어요. 분명 신호는 초록불이었는데 트럭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았거든요. 깨어났을 때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에게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김 증후군이라고 하더군요. 의식은 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눈 깜빡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저를 간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성우는 하루에 한 번 들르는 것도 귀찮아했어요. 간병인한테 맡겨두고 회사 일만 하러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성우가 병실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다정했어요. 지연아, 나도 빨리 너와 함께 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줘. 곧 정리될 거야.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전날 성우가 갑자기 보험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던 일. 그때는 회사 보험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왜 제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가입 서류였을까요? 성우의 전화 통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고 처리도 깔끔하게 끝날 것 같아. 트럭 기사가 음주운전이었다고 하니까 과실 비율은 100대 0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였을까요? 모든 상황이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갑작스러운 거액보험 가입, 의심스러운 교통사고, 그리고 불륜.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만 깜빡일 수 있을 뿐이었거든요. 그날 밤 성우가 병실을 나간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하지만 과연 이런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4시 간병인 박순희 씨가 저를 깨웠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갔다며 걱정하더군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밤새 남편의 배신을 생각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박순희 씨는 60대 초반의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환자분, 많이 힘드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순희 씨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남편보다 간병인이 더 저를 걱정해 주다니. 이런 상황이 얼마나 씁쓸한지 모르겠습니다. 30년 전 성우와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그때 저는 신입 교사였고 성우는 작은 건설업체를 막 시작한 청년이었죠.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성우가 말했어요. 선생님, 저와 함께 큰 꿈을 이뤄나가지 않으실래요? 그 말이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젊은 시절의 성우는 정말 열정적이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서도 사업 계획을 세우곤 했어요. 저도 교사 일을 하면서 그런 성우를 뒷바라지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 10년 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회사도 점점 커지고 저도 학교에서 인정받는 교사가 됐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성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성우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집에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관심도 없었고요. 미란아, 저녁은 알아서 해먹어. 나는 약속 있어. 이런 말만 던지고 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성우가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5년 전 제가 조기 퇴직을 결심한 것도 성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30년간 아끼던 교직을 포기하고 성우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우는 제 도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회사 직원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했습니다. 사모님은 그냥 집에서 쉬시면 돼요. 이런 일은 어려우실 테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꾹 참았어요. 혹시 제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요. 사고 전날의 일이 계속 떠오릅니다. 성우가 갑자기 서류를 들고 왔어요. 미란아, 여기 좀 도장 찍어줘. 무슨 서류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상했어요. 회사 보험이야. 복잡한 거니까 그냥 찍어주면 돼. 평소 같으면 꼼꼼히 읽어봤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성우가 재촉하는 바람에 그냥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13억짜리 생명보험 가입 서류였던 거예요. 성우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보험에 가입시키고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저를 제거하려 했던 거죠. 그 순간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 달 전쯤 성우가 새로 다니기 시작한 헬스장 얘기였습니다. 요즘 건강관리한다며 매일 저녁 운동을 나갔어요. 그때는 정말 건강 때문인 줄 알았죠. 설마 거기서 젊은 여자와 불륜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윤지연이라는 그 여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성우보다 20살도 더 어린 여자가 왜 성우에게 접근했을까요? 돈 때문일 게 뻔했어요. 성우의 재산과 13억 보험금이 탐났던 거겠죠. 오후가 되자 성우가 병실에 왔습니다. 순희 씨에게 물었어요. 환자 상태는 어때요? 의식이 돌아올 기미는 있나요? 순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어려워 보이세요. 의사 선생님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우가 저를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미란아, 빨리 깨어나야 할 텐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을 거예요. 차라리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겠죠. 성우는 30분 정도 있다가 나갔습니다. 회사 일이 있다며 순희 씨한테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음 날 희망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 다음 날 저녁 성우가 평소와 다른 시간에 병실에 왔습니다. 보통은 오후 2시쯤 잠깐 들렀는데 이날은 밤 8시가 넘어서였어요. 순희 씨가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성우 혼자가 아니었어요. 발소리가 2개 들렸거든요. 하나는 성우의 무거운 구두 소리, 또 하나는 가벼운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성우가 병실 문을 닫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여기가 부인 병실이에요. 지연이었습니다. 전화로만 들었던 그 목소리가 맞았어요. 성우가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곧 정리될 거야. 걱정하지 마. 지연이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발걸음 소리로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말 못 들어요. 성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의사가 그랬어. 식물인간 상태라고.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식물인간이라니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군요. 지연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불편해요. 이런 곳에 있으니까. 성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빨리 끝내고 싶어. 하지만 너무 급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오빠는 좋겠네요. 13억이나 받으면서 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때 성우가 지연을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조금만 더 참아줘. 보험금 나오면 바로 우리 헬스장 프랜차이즈 시작하자. 서울 강남에도 하나 내고 분당에도 하나 더. 지연이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그럼 저도 본사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너는 내 여자니까.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니. 더 끔찍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정말 사고였던 거 맞죠? 트럭 기사한테 준 돈이 너무 많지 않았어요. 성우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우연한 사고였어. 트럭 기사는 음주운전이었고. 하지만 지연은 계속 추궁했습니다. 5천만 원이나 줬잖아요. 단순 사고치고는 너무 큰 돈 아니에요. 성우가 짜증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야.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그 순간 저는 모든 진실을 알았습니다. 정말로 계획된 사고였던 거예요. 성우가 트럭 기사에게 돈을 줘서 저를 치게 한 거였습니다. 지연이 또 다른 걱정을 꺼냈어요. 혹시 부인이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기억을 되찾으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성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의사가 뇌 손상이 심하다고 했어. 설사 깨어나더라도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대. 만약 기억한다면? 성우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지연이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식은 언제 할 거예요? 혼인신고는 언제 내고요? 성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상황이 정리되고 1년 정도 지나서 하자. 그래야 자연스럽지. 지연이 불만스러워했어요. 1년이나요? 너무 길어요. 성우가 지연의 손을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동거하면서 지내면 되잖아. 어차피 우리는 진짜 부부나 마찬가지야. 그때 복도에서 순희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병실 문을 열며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성우와 지연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성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간병인 선생님 오셨네요. 이쪽은 제 동생이에요. 문병 왔다가 가는 길입니다. 순희 씨가 인사를 받았어요. 아, 그러세요. 환자분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지연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언니가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하는 지연의 목소리에는 전혀 진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성우와 지연은 곧 병실을 나갔어요. 순희 씨가 저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가족이 자주 오시니까 좋으시겠어요. 만약 순희 씨가 진실을 안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성우와 지연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희망이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제가 깨어나기만 하면 모든 걸 폭로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오전 병실에 낯선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평소 담당 의사와는 다른 소리였어요. 좀 더 젊고 경쾌한 발소리였죠. 순희 씨가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새로 오신 분이세요? 네, 오늘부터 이 환자분을 담당하게 된 이현우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현우라는 이름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설마 그 현우일까요? 20년 전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이현우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던 아이였죠. 의사가 되겠다고 했었는데 정말 의사가 됐나요? 현우 목소리로 보이는 사람이 계속 말했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잠김 증후군 진단을 받으셨네요. 의식은 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죠. 순희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회복 가능성은 어떤가요? 현우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뇌파 검사 결과를 보면 의식 활동이 활발해요.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했어요. 적어도 이 의사는 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현우가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들리신다면 눈을 깜빡여 주세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눈을 깜빡였어요. 현우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오, 반응이 있네요. 정말 의식이 또렷하신 것 같은데요. 순희 씨가 신기해했어요. 어머, 정말요? 그동안은 반응이 없었는데. 현우가 더 자세히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제 말이 이해되시면 한 번,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번 깜빡여 주세요. 저는 한 번 깜빡였어요. 현우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때 현우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잠깐, 이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현우가 갑자기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설마, 정밀한 선생님이세요? 저는 깜빡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 제 제자 현우가 맞았습니다. 현우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현우예요. 20년 전에 선생님 반 학생이었던 이현우. 순희 씨가 궁금해했어요. 선생님, 환자분을 아시는 분인가요? 현우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 은사님이세요. 중학교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옛 제자를 만나다니. 현우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항상 건강하신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있으셨다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반드시 회복시켜 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현우는 어릴 때부터 의지가 강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였어요. 현우가 순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간병인님, 혹시 보호자분은 자주 오시나요? 순희 씨가 대답했어요. 남편분이 하루에 한 번씩은 오시는데 그리 오래 계시지는 않으세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나중에 보호자분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됐어요. 현우가 성우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성우가 의심하지는 않을까요? 현우가 제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재활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어요. 먼저 손가락부터 움직여 보실까요? 저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손가락이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현우가 격려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래요.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사고 경위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게 있나요?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 한번 깜빡여 주세요. 저는 주저했어요. 지금 현우에게 모든 걸 말해도 될까요? 하지만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한번 깜빡였습니다. 현우가 놀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정말요? 어떤 이상한 점이었나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환자 남편입니다. 새로 오신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이현우입니다. 오늘부터 부인분을 담당하게 됐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회복 가능성은 있나요? 현우가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의식 반응이 좋아서 희망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성우의 표정이 어땠을지 궁금했어요. 분명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성우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깨어날 수 있을까요? 현우가 대답했어요. 환자분마다 다르지만 꾸준히 치료하면 몇 주 안에 의식을 되찾을 수도 있어요. 저는 현우와 성우 사이에서 긴장감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과연 현우가 성우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성우가 나간 후 현우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방금 남편분과 얘기해봤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현우도 성우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통 배우자가 이런 상태가 되면 하루 종일 옆에 있거나 적어도 많이 걱정하는데 뭔가 담담하시더라고요. 저는 한번 깜빡여서 동의한다는 표시를 했어요. 현우가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남편분이 평소에 선생님을 잘 대해주셨나요? 잘 대해주셨으면 한 번, 그렇지 않으면 2번 깜빡여 주세요. 저는 2번 깜빡였습니다. 현우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렇군요. 그럼 사고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눈 깜빡임만으로는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현우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깜빡여 주세요. 먼저, 사고가 계획적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1번 깜빡였어요. 현우가 놀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누군가 의도적으로 선생님을 해치려 했다는 뜻인가요? 저는 다시 1번 깜빡였어요. 현우가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남편분과 관련이 있나요? 저는 1번 깜빡였습니다. 현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선생님,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2번 깜빡였어요. 아직 뚜렷한 증거는 없었거든요. 현우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제가 조사해 보겠어요. 혹시 다른 사람도 연루되어 있나요? 저는 1번 깜빡였어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여자인가요? 1번 깜빡였어요. 남편분의 불륜 상대인가요? 저는 1번 깜빡였습니다. 현우가 분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선생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불륜까지 저지르다니. 그때 순희 씨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환자분 상태가 어떤가요? 현우가 대답했어요. 많이 호전되고 있어요. 의식도 또렷하시고 의사소통도 가능하세요. 순희 씨가 기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가요? 어제 남편분이 젊은 여자분과 함께 오셨거든요. 동생이라고 하시던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현우가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점이 이상했나요? 순희 씨가 설명했습니다. 둘이 너무 친밀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 환자분을 보는 눈빛이 좀 차갑다고 해야 하나. 저는 순희 씨가 그런 걸 다 눈치챘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현우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분 이름 들으셨나요? 순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였어요. 현우가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선생님, 남편분 동생 중에 지연이라는 분 있나요? 저는 2번 깜빡였어요. 성우에게는 동생이 없었거든요. 현우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을 한 거네요. 순희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 건 아니죠? 현우가 순희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맙시다. 다만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게 알려주세요. 그때 현우의 전화벨이 울렸어요. 잠시만요. 전화 받겠습니다. 현우가 복도로 나가서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네, 교통사고 환자 차트 요청하신 거죠?
장성우 씨 부인 정미란 씨 케이스요. 저는 현우가 제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어요. 순희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새로 오신 선생님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환자분을 진심으로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순희 씨에게 고마워했어요. 이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영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거예요. 현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방금 경찰서에 연락해서 사고 조서를 요청했어요. 혹시 이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번 깜빡여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요. 어릴 때부터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야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우와 지연이 이 상황을 가만히 둘까요? 다음 날 아침, 현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경찰서에서 사고 조서를 받아봤는데 이상한 점이 많아요. 저는 긴장하며 현우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트럭 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처리됐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겨우 넘는 수준이에요. 게다가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3시간 뒤에 자수했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분명 성우가 트럭 기사에게 돈을 주고 꾸민 일이었어요. 현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트럭 기사 계좌 내역이에요. 사고 하루 전에 5천만 원이 입금됐더라고요. 순희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5천만 원이요? 그럼 정말 계획된 사고였다는 뜻인가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송금이는 가명으로 되어 있어서 추적이 어려워요. 저는 성우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더 조사해 보겠어요. 분명 다른 증거도 있을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내 상태는 어떤가요? 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곧 의식을 되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성우의 목소리에 기쁨보다는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현우가 의도적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분 보험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는데요. 성우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보험이요? 뭘 궁금해 하시는지. 현우가 차분히 말했어요. 환자분이 최근에 생명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은데 혹시 언제 가입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우가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한 달 전쯤 회사에서 단체 보험을 권해서요. 현우가 계속 추궁했어요. 보험 금액이 상당히 크던데 13억 정도 되나요?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고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세요. 현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혹시 지연 씨라는 분 아세요? 그 순간 성우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지연이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순희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제 남편분과 함께 오신 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성우가 황급히 변명했어요. 아, 그 지연이요. 제 사촌 동생이에요. 걱정돼서 문병 왔었죠. 현우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사촌 동생이시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우가 또 더듬거렸어요. 윤지연이요. 나이는 38 정도 됩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혹시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환자분 상태에 대해 설명드리려고요. 성우가 거절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우와 성우 사이에 기싸움이 팽팽했어요. 성우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회사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성우가 나간 후 현우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방금 보셨죠? 완전히 당황하더라고요. 특히 지연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한번 깜빡여서 동의를 표했습니다. 순희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남편분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현우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어요. 윤지연이라는 사람부터 알아봐야겠어요. 그날 오후 현우가 다시 왔을 때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윤지연을 조사해 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는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현우가 말했어요. 윤지연은 피트니스 센터 트레이너예요. 그런데 남편분과 만난 지 6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윤지연의 계좌 내역이에요. 현우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매월 5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었어요. 송금이는 성우 회사 명의로 되어 있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성우가 지연에게 돈을 주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지연이 다른 남자들과도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기생충 같은 여자더라고요. 순희 씨가 분개했어요. 어머, 그런 여자가 환자분 병실까지 와서 거짓말을 했다니. 현우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범죄였어요. 남편분과 지연이 공모해서 선생님을 해치려 한 거예요. 저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한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현우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완벽한 증거를 찾아서 이 사람들을 처벌받게 만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성우도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현우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어젯밤에 누군가 제 차에 협박 쪽지를 붙여놨어요. 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현우가 쪽지 내용을 읽어줬어요.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라. 환자나 돌봐라. 순희 씨가 무서워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위험한 사람들인가 봐요. 어떻게 해야 하죠? 현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조사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때 현우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믿을 만한 어른이 계신가요?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분 말이에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분이 떠올랐어요. 박종민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교사 생활을 할 때 아버지처럼 돌봐주신 분이었어요. 은퇴 전에는 법무부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었거든요. 저는 한번 깜빡여서 있다는 표시를 했어요. 현우가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어떤 분이신가요?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현우가 여러 이름을 댔지만 모두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박종민이라는 이름을 말했을 때 제가 반응했습니다. 박종민 교장 선생님이시군요.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순희 씨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학교에 연락해 보시면 어떨까요? 현우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현우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박 교장 선생님과 통화했어요. 지금 오신다고 하세요. 1시간 후 익숙한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70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미란아, 내가 왔다. 박종민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교장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했구나. 걱정 마라. 이제 내가 도와줄게. 현우가 교장 선생님께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계획 살인미수 사건이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 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지 않나요?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지금까지 모은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 트럭 기사 계좌 입금 내역, 거액 보험 가입, 불륜 관계까지.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미란아, 내가 깨어나기 전에 이 일을 마무리해야 해. 그래야 안전하다. 저는 한번 깜빡여서 동의를 표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여보세요, 검찰청이죠. 박종민입니다. 긴급하게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30분간의 통화 후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 수사관들이 올 거야. 그때까지 성우가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현우가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혹시 성우가 도망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교장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걱정 마라. 이미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해뒀어. 그리고 지연이라는 여자도 마찬가지야. 순희 씨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환자분도 안전하시겠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희 이마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란아, 힘내라.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너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어.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성우가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실례합니다. 환자 남편인데. 이분들은 누구신지. 교장 선생님이 당당하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환자의 옛 동료입니다. 문병 왔습니다. 성우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둘러봤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좀 심각해 보이는군요. 무슨 일인가요? 현우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환자분 상태에 대해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곧 의식을 되찾을 것 같아서요. 성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렇군요. 좋은 소식이네요. 교장 선생님이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성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실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날카롭게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성우가 불안해하며 병실을 나갔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란아,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조금만 더 버텨라. 그날 밤, 저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될 거라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인연들이 이렇게 저를 구해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병실에 수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검찰청 강력부 김정훈 검사와 경찰청 수사관 2명이었어요. 김 검사가 현우와 교장 선생님께 인사했습니다. 박 교장 선생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성우가 평소 시간에 맞춰 병실에 들어왔어요. 수사관들을 보고 당황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가요? 김 검사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검찰청 김정훈 검사입니다. 장성우 씨 맞으신가요? 성우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맞는데.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김 검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정미란 씨의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조사할 일이 있습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가 억지로 침착한 척하며 말했어요. 조사요? 저는 피해자 가족인데 무슨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김 검사가 대답했습니다.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혐의로 고발이 접수되었습니다. 성우가 크게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요. 누가 저를 고발했다는 겁니까? 교장 선생님이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발했네. 모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어. 성우가 교장 선생님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증거라니 무슨 증거가 있다는 겁니까? 김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트럭 기사 계좌로 송금된 5천만 원, 사고 직전 가입한 13억 생명보험, 그리고 윤지현 씨와의 불륜 관계까지. 성우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건 모두 우연의 일치예요.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때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성우 씨, 어제 윤지현 씨가 자백했어요. 성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연이가 뭘 자백한다는 거예요. 김 검사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계획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었다고요. 성우가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지연이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고요. 현우가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윤지연 씨는 이미 다른 남자와도 비슷한 일을 저질러 왔다는 게 밝혀졌어요. 당신은 그냥 이용당한 거예요. 성우가 절규했습니다. 안 돼. 지연이는 날 사랑했어요. 우리가 함께 살기로 약속했다고요. 김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성우 씨, 묵비권을 행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도 가능하고요. 성우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미란아, 나를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성우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수사관들이 성우를 연행해 갔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지자 교장 선생님이 저의 손을 잡으셨어요. 미란아, 이제 정말 끝났다. 평안하게 회복에만 집중하면 돼. 3개월 후 저는 기적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재활치료를 통해 걸을 수도 있게 됐어요.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장에서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남편 장성우와 윤지연이 제 생명을 노린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13억 보험금을 위해 저를 죽이려 했어요. 성우는 1심에서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지연도 공동정범으로 징역 12년을 받았어요. 트럭 기사는 5천만 원을 받고 저를 치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지금도 제 주치의로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은 아버지처럼 저를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순희 씨는 이제 제 가정관리사로 함께 지내고 있어요. 보험금 13억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성우의 회사 지분을 정리해서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지금은 동네 복지관에서 다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옛 제자들이 찾아와서 안부를 묻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느껴집니다. 결국 제 삶을 지켜준 건 제가 평생 쌓아온 진심과 관계들이었습니다.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했던 그 시간들이 저를 구해줬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정한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정의는 늦을지라도 반드시 실현되니까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관심이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